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7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주간 투자 전략, 7월 첫째 주죠. 시황 코너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가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이어지면서 국내 시장 특히 거의 뭐 그냥 땅굴로 파듯이 이렇게 바로 하락하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55일선 바로 이탈하면서 여러 가지 빠른 변화가 나와서 좀 당황스럽고 대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으셨나 생각해서 저도 마음이 무거운 한 주였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변화 쪽에서 과연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될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될지 여기에 중점을 두면서 시장보다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투자 심리를 잘 잡아가는 그리고 이게 그냥 바로 급락하나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불안감들을 좀 더 다독이는 그런 변화를 그런 흐름을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저 뭔가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어? 라고 하면서 저 이렇게 쭉 하고 그냥 내려올 그걸 뭐라 그러죠? 그냥 어디 던져지듯이 이렇게 쭉 빠질 것 같은 이런 느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일단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 주범이 그거죠. 보면은 이번 주 이번 주까지만 볼까요? 이번 주 3만 주간으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선물이 3만 개입니다. 매도가요. 그러니까 이 흐름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 시장이 얼마나 선물로 인해서 이렇게 과격하게 들어왔느냐 확인이 되는 거고 매도한 거 거의 없고요. 코스닥은 매수했고 이런 변화인데 이게 이렇게 선물을 매도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오면 기관이 그대로 매도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1조 3천억을 다 팔아버리는 꼴이 이렇게 되는 현상이 이게 외국인들이 유도하는 걸 수도 있죠. 우리는 니들이 그 시장을 압박시켜야겠어 라고 하게 되면 선물을 매도한다. 기관은 거기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 그냥 불문율처럼 이렇게 나오는 공식들이 이렇게 돼버리는데 참 거기 따라가는 기관도 그렇습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기관 요구는 해봐야 뭐 그냥 그 얼마를 더 챙기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보여야 될 게 그러면 이게 진짜 약세로 자리를 잡는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 금액을 보게 되면 그 뭐 어떤 풋옵션 쪽을 좀 강화시키면서 앞으로 하락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왜냐면 콜매도 풋매도가 다 있는 금액상으로는 돼 있는 상황들이고 또 계약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풋매수가 많다고 하게 되면 약간 하락에 대해서 좀 더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이 변화로 봤을 때는 추가로 하락을 강하게 시켜서 내가 옵션에서도 큰 수익을 얻어야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풋옵션 쪽에서 큰 수익을 얻어야지가 아닙니다. 지금 구조는요. 그래서 변동을 노렸다가 이 변동이 이제 약간 줄어드는 쪽에 지금 옵션은 베팅을 하고 있네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그것도 아직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어떤 또 구독자분께서 이 파생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제리 스타일로 풀어달라 쉽게 한번 풀어달라 너무 궁금하다 이것도 시장을 알아가는 또 하나의 어떤 기본 틀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파생 알게 되면 시장 해석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도움이 될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아마 지금 설명하게 되면 한 40분, 50분 걸리거든요. 선물이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볼게요. 기획을 한번 해보는데 그거는 혹시 들으시다가 한 10분 정도 들으시다가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서 시장을 어떻게 그 파생 상품이 돌아가는 것과 주식과 같이 연결해서 어떻게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날 잡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겁니다. 파생 상품에 대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파생 상품이 주가 되면 안 되죠. 항상 주는 현물입니다. 그래서 주식 쪽입니다. 이쪽을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거고 거기에 대한 변화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서 일단 시장은 어떤 원인보다도 왜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선물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
뭐 갖다 대려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어요. 지금 시장 분위기로는 뭐 환율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예, 환율도 아직 1300원대 위쪽에서 계속 시도하다 보니까 환율도 될 수가 있겠고, 근데 그렇다고 1340원대 막 들어갈 때 같은 그런 변화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뭐 공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나온다, 이건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내수 관련된 문제 쪽에서 뭐 새마을금고 얘기, 네, 이 사태, 그러니까 즉 한국도 이제 뭔가 시스템 위기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쪽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바라봤다. 근데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은 한국이 그렇게 가계부채와 함께 썩 좋은 모습은 아닐 걸로 보여졌는데, 거기다가 새마을금고 사태나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변화를 이끌어간다. 근데 새마을금고 사태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는 건설 쪽과도 문제가 있는 거죠. 건설의 부진들과도. 왜냐면 새마을금고가 작년에 금리를 6% 7%대를 줄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상품이나 아니면 고수익의 상품에 투자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럼 보통 한 10%대 정도 되는 상품을 투자를 하고 거기를 해야 6, 7%대까지 돈을 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물론 이거는 그때 시장의 예대 마진과 함께 결정될 수 있는 자기네 줄 수 있는 그 금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금 금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뭐 자기 거 막 손해 보면서까지는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용을 10%대 정도까지도 공격적으로 했을 텐데, 공격적이요? 예. 이 공격적으로 했던 게 건설 쪽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때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 근데 그때 같은 경우 다 1차 금융 쪽에서는 PF 쪽 막히기 시작하고 2차 쪽도 막히는 가운데 그래도 뚫을 땐 여기밖에 없다. 그래서 이 관련된 PF 관련된 브릿지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연결이 됐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커서 그랬던 거로 보게 되면 결론은 건설 쪽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도 외국인들이 했을까? 아직 그냥 여러 가지 악재를 대라고 하면 악재로 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뭔가 불편하고 거기다가 공격적으로 뭐 투기적인 걸 뭘 끌어가려고 하던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엔 언제 나왔었냐면은 이때도 한번 보실까요? 지난번 이렇게 쭉 가다가 이번이 4월달 흐름들 같은 경우도 쭉 추세적으로 가다가 갑자기 우르르 이렇게 한번 나오게 되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때도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시장의 투자 심리가 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 팍 나오고, 그 다음에 이때막 같은 경우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위협적이었죠. 어떤 패턴을 봐도 자리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야, 55선 위쪽이다 보니까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 터치 들어갔다가도 한번 잠깐 반등했다 또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도 컸었죠. 그러다가 반등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또 내려옵니다. 이런 때가 무섭죠. 와, 55선 깨는 거야, 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안한 거죠. 근데 거기서 잘 지켜내더니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거쯤 때 넘어서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엔 거의 약간 좀 심취해 있던 거죠. 하다가 한번 시작은 한번 50월선 닫고 반등 시도하는데, 그 다음에 제대로 반등이 나오지 못한 채 여기까지 나왔다. 그러면 약간 불안감이 좀 커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월요일 날 바로 들어와야 됩니다. 월요일 날 종가가 한 2550선 기준으로는 제가 보기엔 들어올 것 같습니다만,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일단 밑에 열어놨던 2485, 이게 녹색 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게 뭐냐면은 200일선입니다. 200일선인데 바로 밑에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약 한 2490선. 그러니까 이렇게 봤었을 때는 2490은 강력한 지지권일 거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일단 하락했기 때문에 바로 55선을 회귀하는 모습들이 나올 텐데, 이게 회귀했다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지지받고 이렇게 가겠죠.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월요일 날부터 다음 주 월화수 사이에 그냥 바로 2550선 위쪽으로 붙어주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고요. 그게 아니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열어놓고 그 다음에 변화를 보여야 되지 않나. 근데 좀 약간 오버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외국인들이 그대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그대로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반대로 선물 매수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저희가 이걸 노렸거든요. 한 55일선 근처쯤엔 이 정도쯤에서는 예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쪽으로 과하게 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변화가 들어올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매수 반전을 노렸었는데 와 그날도 한 번 더 15,000개 가까이 매도를 하는 거 보고 왜 이럴까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또 비중을 줄여놔야 되겠죠. 줄여놓고 그 다음에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종목들의 추스림을 대응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해서 약간 리스크 관리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주요 섹터들은 계속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관련된 종목들 얘기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 쪽에서는 지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55% 미치다. 기계적으로 저희가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좀 비중을 줄여놓고 다음 시장을 대기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야 현금 좀 약간 준비해 놓고 거기다 그러면 주말 사이에 좀 다시 스터디 좀 하고 거기다 또 이번에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린 종목들도 그렇고 관심 저희 섹터들도 그렇고 다시 체크하는 게 훨씬 더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죠. 저희 매매에 대해서요. 그게 더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미국 시장 돌아간 것부터 잠깐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미국 시장이 어떻게 돌아갔냐면 시장 하락한 건 뭐 별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주간 지수로 오랜만에 하락했나요? 예, 그래서 나스닥 지수 한 다 1%, 2%대 정도씩 하락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더 중요한 게 발표된 이 고용 지표죠. 이쪽을 봤었을 때 아마 좀 의아하게 봤던 게 왜 저쪽과 다르지? 라는 생각들이죠. 민간 ADP 민간 고용 지표와 다르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고용 지표 24만 명 증가를 밑돌았고 예상치가 그랬죠. 그러니까 비농업 부문 고용이 20만 9천 명으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20만 K, 그러니까 20만 정도가 과거 기준으로 많이 잡았었는데 이게 약간 미니멈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들어온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장이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준이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고용의 위축 시도가 나왔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했다가 가다가 다 빠졌죠. 올랐다가 다 밀리는 이런 현상이 나왔죠.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좋게 나오는 게 낫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지금은 자꾸 경기 관련된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예상치도 밑돌았고 수정치보다도 적었고 좀 그렇습니다. 실업률이 3.6%, 지난달 3.7에서 살짝 낮아졌죠.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이거죠.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네, 근데 이거는 0.36%, 그러니까 전월 대비 0.36, 전년도기 4.35. 근데 예상치보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조 자체가 약간 잘 안 빠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0.36이고 4.35면은 일단 요 4%대가 연준의 입장은 요것까지도 한 2%대로 내려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도 CPI도 잡고 거기다가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의 인플레이션율을 촉발시키는 원인으로 또 하나로 보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으니까 펑펑 쓰는 거 아니냐. 돈을 올려준 임금 가지고 펑펑 쓴다. 뭐 이런 쪽으로 펑펑은 좀 그렇죠. 그거에 대비해서 소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번만큼 쓰니까요. 그거에 대한 또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으로도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봤었을 때는 일단 생각한 것보다 고용의 위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고용의 위축이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은 약간 고민스러운 모습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과거처럼 좋게 해석은 안 하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고용이 위축됐다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고용이 살짝 늘어가는 모습들로 고용이 좋아지는 모습들로 나오는 게 아마 미국 시장에는 경기 관련된 쪽으로 훨씬 더 좋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금리와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와 앞으로 금리를 몇 번 더 올려? 뭐 지금 0. 자이언트 스탯이 지금 두 번째 올렸어? 막 이렇게 우려하던 부분들은 작년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 금리와 관련된 얘기들 나오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큰 이슈라고 보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2에서 3차례까지도 열어놔야 되겠죠? 2에서 3회 정도까지 올리게 되면 거의 금리는 다 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금리로 인해서
지금 시장의 충격, 그래가지고 이 금리가 빠르게 오른 거 대비해서 그래지가 경기가 위축이 됐죠. 그 위축되는 경기를 얼만큼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슈는 금리였습니다. 즉 그러면은 금리만 보고 움직였던 시장 흐름들이 지금은 경기를 보고 움직이거든요. 그럼 시장의 관심이 경기 쪽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금리가 아니라 경기 쪽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경기를 생각을 하려면 더 이상 그러면 경기가 위축되지 않는 걸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신호 쪽에서 고용지표 아니면 지금 발표될 다른 경제지표 쪽에서 뭐 제조업 아니면 또 제조업 관련된 지표라든가 실물 관련된 지표라든가 PMI 쪽이죠. 예,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고용 쪽도 실물을 나타내는 지표가 저는 좋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관심이 이쪽으로 넘어온 마당에 경기 지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이제 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는데 이거를 잘 견디는 경기 지표에 대한 한 축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시장이 더 빠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경기 관련된 지표를 더 챙기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특이한 변화 중에 하나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은 일단 달러가 급락? 예, 달러가 쭉 빠졌습니다. 이따 보셔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가 달러가 그리고 또 이 국채 금리가 지금 4%대 초반까지 좀 낮아졌고요. 10년물이요. 그러니까 10년물, 2년물 모두 다 보면은 금리는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나쁜 시도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극하게 좀 움직였다가 좀 나오는 변화일지 모르겠지만 속도 조절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제가 보기엔 시장의 조정의 흐름들이 10년물짜리가 한 4%대 진입했다는 것 자체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누가 주식을 합니까? 4%대가 그냥 너무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2년물 같은 경우도 5%대로 진입합니다. 그러면은 1년에 5% 주식 수익률을 못 내겠다 싶으면 그냥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변화가 나왔었을 때 이거를 바라보는 입장으로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개념들이죠. 그런 쪽에서 그래도 아직 이번 고용지표가 나오고 가지고 더 뛰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원하는 거 한 2, 3%대 저 수준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게 아직 못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고용지표는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용지표를 보는 시장 반응이 별로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반영하는 거 뭐 92.4%로 7월 달에서 FOMC에서 0.25 올린다. 뭐 기정사실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페드 마취 관련된 내용들은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정도다라고 보고 흐름들이 이 정도다라고 확인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 지표 쪽에서 봐야 될 것 중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달러 추이입니다. 한눈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미국은 양봉과 음봉이 바뀌어 있죠. 지금 한때는 며칠 사이에는 저거 103, 104대를 넘어가는 거 아닐까라는 쪽에서 부담감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확인이 되는 게 고점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급락을 확 해버렸죠? 빠르게 거의 이때 분위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103대 넘어가서 혹시나 우려하고 있는 104대를 넘어가게 되면 추세 전환이죠. 전환이 되게 되면 달러 강세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면서 원화 약세 그러면 또 시장에 무거움이 나옵니다. 의외로 지금 102까지 무너졌습니다. 101.8이라고 하게 되면 달러 약세입니다. 이게 무슨 분위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중국과 미국 관련해서 그 이번에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 가서 뭐 어떤 얘기가 좀 있나 그거는 뭐 좀 이따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달러 약세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국내는 워낙 강세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어떤 심리적으로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워낙 강세로 가져된 게 그나마 좀 나은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 반영돼서 혹시나 환율 쪽에서도 1290원대까지 초반대까지 들어오게 되면 딱 좋을 텐데 이거는 아직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왔다라고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원달러가 지금 여구에서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보게 되면은
1297원으로 끝났죠. 네, 지금 흐름이면은 달러가 약한 거 대비해서는 좀 덜 빠졌습니다. 덜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1320원 단기 고점. 근데 지난번 1340원은 거기까지 가는 거는 조금 무리 뭐 이런 생각인데, 근데 또 살아나는 거 보면 되게 무섭잖아요, 이런 것도. 그래서 이게 지금 하락해서 1290원대를 여기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숨통은 주식시장 쪽에서 많이 돌릴 것 같고, 외국인들 선물 매도도 좀 풀릴 것 같고, 이런 쪽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1290원대까지 들어와 주느냐, 요 라인까지 들어와 주느냐,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숨통이 튀겠네요. 네. 그런 쪽에서 또 움직이는 거는 위안화죠. 위안화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의 모습들인데, 위안화는 의외로 탄탄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번에 첫 미국의 달러와 약세로 인해서 7.3은 안 가려고 하는 분위기 쪽에서 꺾였네요. 근데 이거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워낙 지금 자기 혼자 플레이를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여기다가 지금 보니까 다음 주에 또 본격적인 소비 관련된 부양책들을 내놓는다고 하네요. 예.